안녕하세요. 물리학 교수 황인각입니다. 저는 4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과 중등교육, 특히 교과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자신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오래도록 가르치다 보니 현재의 교육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됐고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젓가락 사용법에 대해 가르친다고 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여러분이 수업 참관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는 젓가락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젓가락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젓가락이에요. 젓가락은 보통 나무,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재질은, 여기서 말하는 재질은 물체를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젓가락 사용법을 우리 PPT 나와 있는 것처럼 있고 나중에 유인물로 나눠드릴게요. 그럼 저희 복습 문제 하겠습니다. 복습 문제도 그 자료로 나눠줄 테니까 한 번씩 풀어보세요. 선생님, 실제 젓가락으로 연습해보는 건 언제 하나요? 그건 아이들 이론 충분히 키우는 뒤에 할 겁니다. 이론 없이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장난만 치고 사고 나기 쉽거든요. 이런 유치원이 있다면 절대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첫째로 그들 얼굴에 생기가 없습니다. 의욕이 없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카페나 길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강의실에만 들어오면 입을 다물고 자신을 옷 안에 꽁꽁 감춰버립니다. 성적에는 관심이 많지만 배움 자체에는 대체로 무관심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 있는데 그건 이 내용은 이번 시험에 꼭 나옵니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영화를 봤거나 바닷가 그리고 동물원에 다녀온 학생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돌아와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보기 드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그들을 흥분시키거나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배움이란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머리 아픈 겁니다. 오직 미래를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하는 짐에 불과한 거죠. 초등학생 때는 그렇게 발랄하고 자신감 넘치고 눈이 반짝반짝 하던 학생들이 왜 시간이 지날수록 생기를 잃고 무관심해지고 두려움은 늘어나는 걸까요? 저는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그리고 그 배우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사용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이걸 풀면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고 이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건 과학 교과서입니다.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걸 배울 때 그들이 막 즐거워하거나 놀라워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어하고 생기가 도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멍해지고 입을 다물고 위축될까요? 아마도 이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이 내용이 뭐가 문제냐, 너무나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문제지 이 가르치는 내용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과목의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느끼는 당혹감과 답답함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발견한 문제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연령에 비해 너무 어려운 주제들을 다룹니다. 중1인 제 자녀가 갑자기 지방자치단체가 뭐야? 라고 물어봐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지금까지 정부나 행정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범위라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운영, 이런 내용이 아이들의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참여, 이런 것을 배운다고 해도
직접 적용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생은 물론이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활동을 직접 해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중학생 1학년의 대다수는 우리의 지역의 문제가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우리 학급의 문제, 우리 학교의 문제, 우리 아파트의 문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론 아이들은 일상에서 쓰는 단어 말고도 새로운 용어들을 점차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용어가 교과서 한 페이지에 한두 개 정도 나오는 수준이어야지 문장마다 두세 개씩 등장하면 의욕을 잃게 됩니다. 다음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오는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읽어봤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원래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책을 받았다면 별로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청소년들이 지금의 교과서를 받아보면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엄마, 이거 잘 모르겠어요. 수학 문제 풀어줄 수 있어요? 뭐? 엄마도 잘 몰라. 그럼 영어는요? 엄만 잘 모르겠으니 물어보지 마렴. 엄마 대학 갈 때 공부 안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잘했는데. 근데 까먹었어. 뭐야,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럼 지금만 열심히 하면 돼. 회사 다니시니까 배운 거 계속 쓰겠네요? 글쎄, 별로 안 써. 몰라도 아무 지장 없는 걸 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고등학생 시절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정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지식, 내가 학생 때 이거 배우길 정말 잘했다. 이런 게 뭡니까? 제 경우에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수학적인 개념, 물리적 개념들을 습득했던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서 많은 문제를 풀어본 경험보다는 시험과 상관없이 저 혼자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애썼던 것들이 더 도움이 됐습니다. 반면에 생물이나 화학 이런 것은 아주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 외에 그 자잘한 지식들은 다 잊어버렸고요. 그래도 제게 별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읽기와 쓰기, 말하기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렇듯이 제게도 일생 내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능력이 국어 시간을 통해서는 별로 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관심 있는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일기를 쓰거나 블로그에 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또 대학원에 가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국어 시험에 나오는 이런 지문을 읽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는 것, 이런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 기술 과목에서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렸을 때 모터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많이 만들어 봤는데 진짜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처음 알게 됐으니까요. 제가 물리 연구를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가정 시간에 바느질을 배웠는데요. 천과 바늘을 가지고 가서 실습까지 했고 그 수업 덕분에 구멍난 양말 정도는 기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강낭콩을 집에서 처음 키워보면서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 이런 경위를 처음 느껴봤고요. 전 요새도 주말에 프렌치 토스트와 핫케이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곤 합니다. 이때 안 해봤으면 전 평생 라면밖에 못 만들고 살았을 건데요. 이 교과서의 2페이지가 제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준 거죠. 음악에서는 리코더를 불어본 거, 악보 읽는 법을 배우고 또 돌림 노래를 불러본 거, 이런 것들이 참 좋았고, 미술에서는 찰흙으로 공룡을 만들어보고 먹을 갈아서 붓글씨를 써보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저는 직업상 학창 시절 배운 내용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얻은 지식 중에 제게 큰 영향을 준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아주 실제적인 주제에 대해서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과 실습 중심의 수업은 초등학교에서만 잠시 이루어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사회교과에서 지방자치단체 항목을 배우고 나서 풀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동안에 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나고 사회 100점을 받은 학생들은 민주시민의 자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 교과를 어떻게 구성해야 14살짜리 학생들이 이 사회의 문제를 정말 자신의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열망이 싹틀지, 이것이 중등교육이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건 사회 전공자나 어떤 교육 전문가에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들은 언제 어떤 경로로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고 아이들을 그런 길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학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